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트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영상을 좀 제작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도구들 여러 가지 몇 개 좀 소개를 드리면서 매매할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차트를 이렇게 켰을 때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떻게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를 할 때 보조 지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건데, 결국에 보조 지표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가지고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거 말고 볼린저 밴드. 얘다 얘. 저 지표를 잘 안 써가지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들에서 상단에 오면은 매도를 하면 되고 하단에 왔을 땐 매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 지금 보면은 우리가 차트를 뒤돌려서 보면은 결국에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앞에서는 계속해서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 관계고, 이 지표 같은 거는 보통 후행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건 사실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과거 차트를 봤을 때 고점에선 조정이 들어왔고 저점에선 반등이 나왔네, 이렇게 결국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끝으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뒤에 있는 것들도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시간 차트에서도 봤을 때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보통 볼린저 밴드가 횡보할 때나 어떤 추세가 전환이 될 때나 이럴 때 많이 틀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구간, 결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보면은 이 고점을 계속 돌파 시도는 하는데, 결국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점이 맞았을 때 조정이 들어오고 이런 식의 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한쪽으로 추세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올라와요. 여기서도 보면은 저점이 계속 만들어지죠.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반등이다, 반등이다, 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지표 보는 거를 보통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결국에 지표는 후행일 뿐이고, 우리가 매매할 때 분명히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쓰다 보면은 이게 맞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이런 구간들처럼 한번 딱 변곡이 나올 때 이런 구간들에서는 이거 진짜 잘 맞네, 이걸 맹신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보통 사용하지는 않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업비트 차트나 그리고 거래소 차트 대부분 이제 트레이딩 뷰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용하는 도구들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쓸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선 가지고도 매매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건데, 이렇게 우리가 추세를 긋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항을 체크를 해놓는다든지,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의 패턴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는 이제 추세가 변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통 매매할 때 참고용으로는 저는 이렇게 선으로 보통 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서 제 거 매매하시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보통 이렇게 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선이 그냥 왜 그어놓냐면은 보통 이렇게 그어놓으면은 다음에 이 자리 왔을 때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대충 거래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캔들만 보고 그렇게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기억하기 위해서 좀 체크를 해놓는 편이라, 그래서 저는 보통 매매를 할 때 추세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첫 번째가 무조건 추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캔들 위치도 우리가 봐야 되고 어떤 캔들인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좀 간단하게 보면은 보통 저였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좀 해놨을 것 같냐면은, 이 고점 있죠. 이 고점을 일단 체크해두고 이 저점을 체크를 합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저는 매매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이 어디로 분출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박스권으로 볼 수 있겠구나.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그대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혹은 이 저점이 이탈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락 추세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보통 이렇게 채널 중단을 맞았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는 보통 저는 매매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여기를 아예 여기서 맞고 내려왔어.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 되돌림에서 한번 짧게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저는 한 번 처음 부딪혔을 때는 그렇게 매매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신호 때 보통 매매를 진행을 하고. 여기서도 보면은 비슷하죠?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뭔지. 이 채널 중단을 돌파하고 나서 상단에 도달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되돌림이 나왔죠. 채널 중단까지. 그럼 여기서 지지를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4시간 캔들로 보고 있는데 1시간 혹은 15분 차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15분 차트로 내려가면은 이 채널을 딱 중단에 지지를 했을 때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돌림이 왔을 때 그럼 여기서 바로 진입을 해도 좋고, 되돌림이 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도 좋고.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더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이탈 돌파가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있어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결국에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은 돌파를 하게 되면 보통 지지로 바뀝니다. 여러분들과 공수교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공격이었던 쪽이 이제 이번엔 수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역할이. 그럼 비트가 지금 자리에서 이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되돌림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지지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몇 번이고 저항을 받으면서 물량이 쌓여있던 자리인데, 돌파하면서 이 자리에 온다면은 심리적 지지선,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결국에 이런 거는 우리가 집단 지성, 여기서도 매수받는 주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돌파하게 되면은 여기를 지지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오면은 보통 숏 포지션을 거래하기보다는 내려왔을 때 여기서 롱 포지션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를 파악하고 롱 포지션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손절은 뭐 짧게 이 정도 잡았다 치고, 그러면 익절은 저는 보통 직전 저항 이런 자리, 이런 우리가 거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막 비중 키워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명확히 지금 보여지는 저항이었던 자리가 돌파하면서 지지로 바뀌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매수를 받아도 정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우리가 무조건 지지나 저항은 참고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받았다 한들 여러분들이 아래에서 어느 선에서 손절을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하면서 거래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매매를 하실 때 이렇게 저항 그리고 우리가 지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체크했다 하고, 그럼 여기서 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캔들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왔어요. 저항이나 지지에 도달했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에 고점이나 지지나 이런 캔들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면은 저항에 도달했을 때 긴 꼬리 캔들이 하나가 나오죠. 저항 부근에서. 그러면은 보통 저항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조정이 깊어집니다. 깊어지지 않더라도 조정이 나올 확률이 정말 높죠. 그래서 저항 부근에서 이렇게 긴 꼬리 캔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강력한 거부 신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저항 부근에서.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꼬리가 긴 캔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보통 무시를 합니다. 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항이었던 자리도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런 캔들이 나왔는데 무조건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음? 여러분들이 지지를 확인을 하시고 저항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캔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우리가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할 건지 우리가 아니면은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매매를 외워서 암기처럼 하고 이럴 필요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번 영상의 핵심은 지지와 저항에서 이런 캔들들이 어떻게 출현을 하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높이면 되고, 그래서 현재 시장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지지, 저항 구간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이전 움직임의 세기를 알아야 됩니다. 강한 추세 이후에 이런 캔들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약한 추세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다음이 캔들이 이 가격을 어떻게 거부하고 어떻게 이 유동성을 흡수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상적인 거, 가장 강력한 조합을 그냥 어떻게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캔들 있죠, 여러분들. 강력한 하락 이후에, 강한 하락 이후에 이런 도지 캔들, 십자가 모양 이런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전 저점 부근이에요.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던 직전 지지 구간에서 이런 도지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보통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눈을 익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캔들 패턴이나 그리고 이런 보조 지표들 도구는 결국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신호는 이 가격이 어디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거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맹신하지 말고 그때그때 이 차트에서 얘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고 지금 어떤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도움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우리 유튜브 영상 더보기에 있는 제 링크로 DM 주시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이 있는데 거기서 뭐 차트 교육이랑 그리고 시장 관점이랑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궁금하면서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도움 되실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영상 보면서 뭔가 더 궁금하다 하시는 거는 더보기에 있는 링크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